안녕하세요. 랭크5 정석 기자입니다. 오늘도 UFC 파이트 나이트 무뇨즈 대 에드가 전문가 경기 결과 예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메인 이벤트가 4경기로 알고 있었는데요. 한국 UFC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대로 찾아보면 6경기가 한 명 더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UFC 페이지하고 그리고 다른 이 발표된 카드하고 좀 이렇게 혼선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자꾸 이렇게 틀리는데 이거는 최대한 제가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분들한테는 제가 한 4경기를 일단 보내드렸고요. 그거에 대한 예상을 각자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무뇨즈 대 에드가 이 파이트 나이트 경기의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라스베이거스 UFC 에이펙스죠. 에이펙스에서 열리는 7번째 파이트 나이트 대회입니다. 넘버링까지 합치면 좀 더 있는데요. 근데 파이트 나이트 대회만 이번이 7번째 대회고요. 그리고 프랭키 에드가의 벤턴급 데뷔전입니다. 원래 프랭키 에드가는 올해 1월 코리 샌드헤이건을 상대로 벤턴급 데뷔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근데 작년 12월이죠. 정찬성 선수와의 경기 때문에 이 벤턴급 데뷔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12월 대회에서 무난히 이겼으면은 프랭키 에드가가 이겼으면은 모르겠는데 프랭키 에드가가 졌습니다. 그것도 KO로 졌죠. 그래서 메디컬 서스펜션, 그러니까 휴식을 6개월을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죠. 7월에 페드로 무뇨즈하고 경기가 잡혔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코로나19가 있었던 때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연기가 됐다가 또 8월 15일로 연기가 됐었는데 그때도 대회사의 문제로 경기가 열리지 못했고 결국에는 이 8월 23일에 대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참 8개월이라는 참 긴 시간을 거르고 걸러서 프랭키 에드가는 벤턴급에 데뷔하게 됐습니다. 참 인터뷰를 보니까 이번에 라이트급에 이어서 벤턴급에서 챔피언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 프랭키 에드가 나이도 나이고 그리고 일단 이 한 체급 낮췄던 패더급에서도 일단 챔피언을 이루지는 못했기 때문에 벤턴급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타이틀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를 짚어드리면 마이크 로드리게스가 출전합니다. 마이크 로드리게스는 작년 부산대회를 생각해보시면 딱 어떤 선수인지 아실 겁니다. 맞습니다. 정다운 선수한테 TKO로 패배한 선수입니다. 웰터급 매치입니다. 다니엘 로드리게스 대 사토 타카시 선수의 대결입니다. 방금 언급됐던 사토 타케시 선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토 타케시는 올해 2번째로 미국 에이펙스에서 경기를 갔습니다. 다니엘 로드리게스 선수는 UFC에 온 뒤로 단 한 번도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2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총 전적으로 보면 8연승을 달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좀 끌어올려오는, 그리고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는 신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사토 타케시 선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토 타카시 선수는 판크라스, 일본 종합격투기 대회사죠. 판크라스에서 활동하던 파이터인데요. 작년 4월에 UFC 옥타곤에 올라와서 2라운드 TKO 승을 거두면서 이제 화려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5개월 후 베랄 무하마드라는 선수하고 다시 붙었는데 이때는 좀 서브미션으로 좀 패배를 했죠. 그러다가 올해 6월에 다시 또 TKO 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 좀 흔히 얘기하는 퐁당퐁당인데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이겨야 좀 안정적으로 UFC에서 좀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상대를 다니엘 로드리게스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12승 1패입니다. 12승 1패인데 현재는 8연승을 거두고 있어요. 단 한 번밖에 패배를 안 한 신예 선수고 나이도 33살로 좀 젊은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쭉 치고 올라오는 선수죠. 이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를 통해서 UFC에 처음 이름을 알렸는데 좀 미적지근했는지 바로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한 경기를 더 뛰었는데 그 경기에서 TKO 승을 거두면서 이제 UFC하고 이제 계약을 한 것 같아요. 최근 마지막 경기는 이제 판정승이네요. 계속 이제 KO
서브미션 승으로 거두다가 판정 우승을 거뒀는데, 이번 대결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8연승을 거두고 있는 신예 로드리게스하고 이 UFC에 안착하고자 하는 사토 타카시의 어떻게 보면 신예들의 대결입니다. 전문가들은요, 이 딱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성우찬 칼럼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니엘 로드리게스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음 경기는 원래 여성 플라이급 경기 마리아 아가포바 대 셰이나 dob슨인데요. 이거는 제가 전달을 못해드려서 일단은 전문가분들이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 경기가 아까 언급했던 마이크 로드리게스하고 마르친 프라치나우의 대결입니다. 지금 마이크 로드리게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성적이 좀 부진한 편입니다. 2017년 8월 데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에서 뭐 플라잉 니킥 막 펀치로 이겨서 눈도장을 콱 찍고, 그 다음 해인 2018년도 4월에 이제 데뷔전을 가졌는데 판정패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실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12월 달에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또 이제 니킥에 의한 바디 펀치로 또 화끈하게 또 KO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또 얻게 된 게 언제냐, 12월 달에 정다운 선수랑 붙습니다. 그런데 정다운 선수한테 시원하게 졌죠. 시원하게 지면서 지금 약간 주춤한 상태인 마이크 로드리게스 선수입니다. 그리고 마르친 프라치나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도 참 부진해요. 어떻게 되냐, 원래는 이 선수가 원 챔피언십에서 쭉 활동을 했어요.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쭉 활동하다가 2018년도 2월에 UFC 옥타곤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단 한 차례의 승리도 없어요. 2018년도 2월 펀치 KO로 졌고, 2018년도 9월에는 계속 이 선수를 좀 화끈하게 지는 스타일입니다. 헤드킥에 의한 펀치로 졌네요. 그래서 2연패인데 어떻게 보면 마이크 로드리게스보다 더 지금 간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는 어떻게 보면 경기가 단두대 매치입니다. 누가 둘 중에 하나가 지면 이 계약 해지 당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그런 경기인데요. 전문가들은 단 2명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마이크 로드리게스에게 승리를 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코메인 이벤트죠. 오빈스 생프루 대 알론조 매니필드, 코메인 이벤트 라이트 헤비급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좀 관록이 있는 파이터인 오빈스 생프루와 30대 초반에 치고 올라오는 알론조 매니필드, 이 두 선수의 경기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오빈스 생프루가 나름 실력이 있는 선수고 관록도 있는데, 이제는 나이도 30대 후반에다가 기량이 좀 떨어지고 있어서 약간 좀 오빈스 생프루도 수문장 매치, 그리고 알론조 매니필드한테는 치고 올라오는 선수, 그런 구도로 경기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빈스 생프루 선수의 경기를 보면요, 이 선수가 좀 나름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어깨로 상대방 목 쪽을 이렇게 압박하는 범플루 초크라고 있거든요. 이 범플루 초크로 유일하게 2승을 거둔 파이터기도 합니다. 작년 9월에 두 번째 이제 범플루 초크로 승리를 거뒀는데, 올해 5월 달에도 경기를 가졌어요. 그런데 벤 로스웰한테 스플릿 디시전 2대1 판정으로 이제 지고 말았습니다. 최근 성적이 좀 좋지 않죠. 사실 나이도 나이고 언제까지 활동할지도 모르고 얼만큼 더 이 성적을 낼 수 있을지 모르는 이 오빈스 생프루 선수의 상황이라,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하더라도 치고 올라와 간다기보다는 신예 선수들을 좀 시험해보고 걸러주는 그런 역할로 좀 머무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상대 알론조 매니필드 같은 경우는 성적이 좀 대단했습니다. 9승 1패예요. 9승 1패. 9연승을 쭉 거두다가 UFC에서만 2연승이었죠. 데빈 클락 선수한테 심판 전월 판정 패를 당했습니다. 데이나 화이트 컨텐더 시리즈를 통해서 들어온 선수고요. 2018년도 6월에 그라운드 앤 파운드로 8초 만에 화끈하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바로 계약을 하고, 그 다음 해인 1월에
2019년 1월이죠. 또 펀치로 또 시원하게 이기고 그해 또 6월에 또 펀치로 시원하게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빈 클락 선수를 만나서 판정패하면서 잠깐 좀 이제 주춤하는데, 뭐 일단 1패니까 이렇게 연승 9연승을 하다가 1패한 거니까 더 시험을 해보겠죠. UFC에서 더 시험을 해보고 이 선수를 향후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관록엔 오빙스 생프로라는 선수를 꼭 이겨야겠죠. 이 선수를 넘어야 그 다음이 미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예상했나? 많은 전문가들이 이 신예에 대한 믿음이 좀 없어 보입니다. 저를 빼고는 모든 분들이 오빈스 생프로 선수를 골랐습니다. 알론조 메이필드 선수가 아직 좀 많은 걸 보여주지 못한다고 대부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빈스 생프로라는 파이터에 대한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 어떻게 될까요? 참 궁금하긴 합니다. 드디어 메인 이벤트입니다. 벤터급 경기입니다. 페드로 무뇨즈 대 프랭키 에드가 선수입니다. 이 관록의 파이터죠. 프랭키 에드가는 관록의 파이터로서 라이트급으로 데뷔해서 벤터급까지 내려온 전설의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설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또 기록도 갖고 있어서 해드릴 얘기가 많습니다. 프랭키 에드가라는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일단은 처음서부터 말씀드리죠. NCAA, 그러니까 전미 레슬링 대학리그 1부 출신 레슬러입니다. 레슬링을 엄청 잘한다는 얘기죠. 체격이 작은데 좀 체력도 좋고 땅땅한 선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급 챔피언에도, UFC 라이트급 챔피언에도 오르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벤 앤더슨한테 이제 2연패를 한 다음에 패더급으로 전향을 했는데, 패더급에서도 상당한 활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제 알도라는 벽을 넘지를 못했죠. 조제 알도와 두 번을 대결을 했습니다. 두 번을 대결했는데 2차전에서까지 패배를 하면서 타이틀에는 가까이 갔는데 타이틀을 따진 못한 좀 무관의 제왕인 선수가 됐습니다. 패더급에서는요. 그러다가 계속 도전을 끊임없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래서 2연승을 해서 다시 브라이언 오르테가한테 대결을 했는데 브라이언 오르테가한테도 패했고 맥스 할로웨이하고도 패하면서 결국엔 좀 안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벤턴급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전향을 결정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찬성 선수와의 대결에서 KO패를 하면서 벤턴급으로 전향하고서 데뷔전이 너무 늦었죠. 원래는 올해 1월에 대회가 있으려 했는데 8개월이 지난 8월 23일 이제서야 이제 경기를 펼치게 됐습니다. 이번 페드로 무뇨즈와의 대결이 벤턴급 데뷔전이죠. 패더급 8위 랭킹을 가지고 이 벤턴급 5위인 페드로 무뇨즈와 대결을 합니다. 프랭키 에드가를 앞서 얘기할 때 전설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사람이 왜 전설인지 제가 하나하나 항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FC에서 진짜 많은 기록을 갖고 있어요. 최다 판정승 4위입니다. 10승. 판정승으로 최다 판정승으로 4위를 거뒀고요. 파이트 나이트 보너스만 10회를 받았습니다. 또 9위입니다. 경기 시간이 가장 긴 선수 7위를 기록합니다. 16분 46초. 경기를 통틀어서 이 경기 시간 그것도 1위를 갖고 있어요. 7시간 15분 51초입니다. 징하게 싸웠죠. 경기를 지배하는 시간, 컨트롤 타임이라고 그러는데요, 보통. 그게 거기서도 10위를 차지했습니다. 1시간 40분 58초. 탑 포지션을 점유한 시간이 7위입니다. UFC 선수 가운데 2시간 22분 5초입니다. 재밌는 거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김동현 선수가 9위입니다. 여전히 랭크돼 있어요. 김동현 선수가 9위로 1시간 19분 58초. 역시 매미입니다. 매미. 김동현 선수도 살짝 적어두기로 하죠. 정타 횟수가 4위입니다. 1568회입니다. 많이도 때렸네요. 그렇죠? 그리고 타격, 그냥 정타가 아니고 그냥 타격을 단순히 성공한 것만 해도 또 4위입니다. 2204회입니다. 정말 많이 때렸네요. 그리고 전미 대학 레슬러 출신으로
테이크다운 성공 횟수도 되게 많습니다. 4위고요. 총 68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이런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근데 좀 나이도 이제 들었고 계속 이제 체급을 내리면서 이게 어떤 결과를 낼지는 사실상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전설인 것만큼은 확실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상대 페드로 무뇨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요, 2014년도에 UFC에 데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뷔전에서는 좀 판정패를 했다가 1승 1패 하고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4연승 거뒀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 그 저번에 나왔던 선수죠, 존 도슨이라는 선수, 그 선수한테 좀 판정패하면서 약간 삐끗했다가 3연승을 거둡니다. 그 3연승 마지막 경기가 작년 3월인 코디 가브란트, 나름 실력자죠. 코디 가브란트 선수한테 1라운드 펀치 KO를 갔습니다. 예. 근데 그해 6월에 알저메인 스털링한테는 판정패를 당했습니다. 이 마지막 경기가 심판 전월 판정패라서 조금 그런데, 더 위로 올라가려면 프랭키 에드가라는 전설을 이겨야겠죠. 프랭키 에드가라는 전설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페드로 무뇨즈의 그 향후 거치도 또 나오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경기가 말이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경기 결과를 어떻게 예상했을까 봤더니 이건 두말할 필요도 없네요. 전원이 페드로 무뇨즈 선택했습니다. 프랭키 에드가라는 선수가 나이도 좀 들었고 실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걸 확실하게 느꼈는지 모든 전문가들이 이렇게 선택을 했네요. 저 또한 그렇게 선택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또 프랭키 에드가가 또 화끈하게 이겨버리면 또 이제 또 난리 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또 경기를 다들 보셔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 무뇨즈 대 에드가 전문가 경기 결과 예상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지금 요즘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데요. 좀 더 보충해야 될 거라든가 아니면은 더 궁금한 게 있으면은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전문가 경기 결과 예상과 함께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크5 정성욱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랭크5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